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1년 3회차 문제, 지난 2021년 3월 14일 날 진행이 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정기시험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S 개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워너가 제시한 귀인이론의 범주와 체계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귀인이론의 범주와 체계라고 부르면 인과성의 위치 차원, 안정성, 통제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하부 요소가 세 가지로 나오는 문제 유형은 딱 두 가지의 포맷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첫 번째는 내용을 갖고 명칭을 맞추는 문제 유형. 또 한 가지는 박스 안에다가 명칭들을 여러 가지를 갖다 놓고 이 중에 귀인이론의 범주와 체계라는 것을 찾아내는 문제. 자, 이런 형태의 문제 유형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향후 문제를 대비하실 때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문제는 전자에 있던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갖고 명칭을 찾아내는 문제 유형입니다. 보기를 볼까요? 서비스 실패의 원인이 행위자 자신에게 있는지, 자, 실패의 원인이 행위자 자신에게 있는지, 상대방이나 상황에 있는지를 추론하는 것. 서비스 실패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지 아니면 내 맞은편에 있는 상대방한테 있는지 상황에 있는지를 추론합니다.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야? 라는 거 저희가 딱 유추할 수 있는 거 인과성의 위치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유추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대신에 이것 말고 일시적입니까? 실패가 영원한 것입니까? 또는 실수에 의한 겁니까? 뭐 반복적인 어떤 행동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걸 저희가 안정성이라고 불러요. 안정성. 의도적입니까? 비의도적입니까? 단순 실수 정도입니까? 아니면 뭐 통제 가능합니까? 통제 불가능합니까? 자, 이걸 나누는 걸 제가 통제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구별을 하셔야 향후에 출제되는 다변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 문제. 데이비드 마이스터가 분류한 대기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요인 중, 자, 통제 요인 그럼 또 세 가지입니다. 기업의 완전 통제, 기업의 부분 통제, 고객 통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부분 통제 요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험을 푸시는 분들 입장에선 너무 유리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부분 통제가 딱 두 개밖에 없고요. 두 개밖에 없고 딱 두 글자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업의 부분 통제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는 점유, 불만 이렇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럼 점유와 불만 있는 거, 네, 두 번째겠네요. 불만. 편안함은 그럼 어딜까요? 편안함, 네, 기업의 완전 통제.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대기 단위, 자, 대기 단위. 딱 고객이 도착해 보니까,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왔어? 대기 단위. 자, 고객 통제 요인입니다. 대기 단계는요? 단계는 이것도 기업이 만들어 놔야죠. 고객, 기업이 완전 통제. 고객이 아니라 기업의 완전 통제. 대기 목적 가치. 야, 내가 추워 죽겠는데 여기 왜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대기 목적의 가치. 고객 통제 요인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충분히 구별들이 다 가능하신 내용들이고요. 가능한 내용들이고 나는 세 가지를 다 구별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면 기업의 완전 통제, 고객 통제 요인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부분 통제 요인은 점유와 불만이 있어요. 자, 이것만 딱 나눠 놓으시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이 문제 유형은 딱 암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이건 암기를 하지 않고는 쉽게 보시기는 어렵죠. 네, 풀기가. 그런데 조금 풀 수 있는 방법은요. 기업의 완전 통제 같은 경우는 기업이 미리 만들어 놓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네. 그리고 부분 통제 같은 경우는요. 기업이 만들어 놓은 시설에 와서 일정 부분 고객도 여기 참여하는 거예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간에서 기업이 다 터치하기가 어렵죠. 네. 그다음 마지막에 고객 통제. 이건 고객이 실제로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관점일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좀 가이드만 만들어 놓으시더라도 충분히 구별은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접점과 관련해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예시를 뭐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뭐뭐는 미국의 범죄학자. 자, 범죄학자가 벌써 튀어나옵니다. 범죄학자라고 나오는 건 저희 뭐 CS 리더스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시겠지만 범죄학자가 그렇게 나오는 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네,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딱 답이죠, 이게. 제임스 큐 윌슨과 조지 엘 켈링이 1982년 공동 발표한 글에 처음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으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 벌써 답도 지목합니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게 되면 나중엔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거만 읽으셔도 답은 벌써 나옵니다. 답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이는 범죄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적용되며 고객의 조그마한 불평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달되고 확산되어 결국 해당 기업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해가세요? 이 고객의 조그마한 불평 또는 불매운동 이걸 무시한 상태로 야 그냥 밀고 나가도 돼 라고 얘기하다가 또 한 번 불매운동에 거센 저항에 맞닥뜨린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뻔히 알고 계실 테니까 요즘 뉴스에서 아주 난리 버거집니다. 네, 이거 먹어서 이게 나았으면 예방이 됐으면 이것만 먹으면 영생도 하겠네요.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품질 기능 전개 QFD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품질 기능 전개라고 얘기가 되면 일단은 고객의 고객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이해가시죠? 고객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꼭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죠. 간단하게. 자, 그럼 1번. 기술 특성 선택에 상관없이 고객 요구 중요도가 왜곡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건 맞을까요? 기술 특성 선택에 상관없이 고객 요구의 중요도가 왜곡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선택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곡될까요? 이런 건 쉽지 않죠. 그래서 기술 특성 선택에 따라 고객 요구 중요도가 왜곡될 수 있다라고 수정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선택에 따라예요. 선택에 상관없이라는 건 저렇게 될 리가 없는 거죠. 이해가 돼? 그러니까 고객의 의견을 저희 거에 뭔가 반영하기도 전부터 고객 요구 중요도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온다는 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1번 설명은 선택에 따라 고객 요구 중요도가 왜곡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A라는 방식으로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 제품을 만들 때 A라는 요구가 그대로 반영이 되면 이 제품의 쉽게 해서 아이덴티티가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할 때는 이걸 받아들여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때는 실제로 왜곡될 가능성이 생겨요. 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해가시겠죠? 자,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 유형은 왜 그러냐면 출제가 되긴 됩니다. 2019년 11월 달에도 비슷한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됐었고 그럴 때마다 정답의 워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1번도 그렇고 2번, 3번, 4번, 5번 보기를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체크해놓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고객 만족 3요소 중 휴머웨어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음 보기에서 찾아 모두 선택한 건 무엇일까요? 자, 휴머웨어. 저희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머웨어 중에 휴머웨어. 그럼 저희가 딱 떠오를 수 있는 건 직원이에요, 직원. 그죠? 종업원, 뭐 직원. 자, 이렇게 보면 보기를 볼까요?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얘는 뭘까요? 하드웨어겠죠. 하드웨어. 직원이 단정하게 직원이라고 딱 규정합니다. 단정하게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어요. 휴머네요.
고객이 매장을 나갈 때 친절하게 인사를 합니다. 누가요? 네, 직원이요. 그래서 휴머네요. 라, 고객이 주문 처리 절차를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주문 처리 절차를 쉽게 따라합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네, 소프트웨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면 나와 다가 휴머네어가 될 겁니다. 굉장히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휴머네어가 어떤 관점이구나. 직원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것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총체적 고객 만족 경영 저희가 Total Customer Satisfaction이라고 부르지만 아니라 부릅니다. 혁신 요소 중 내부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 자,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 또는 시장 경쟁력 강화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은 내부라는 관점이 기업 내부를 의미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기업 안에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바깥쪽으로 보여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지식. 자, 이건 저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왜? 이게 차별화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2번 정보기술. 이것도 저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3번 프로세스. 이것도 저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자랑할 필요 없잖아요. 4번 가격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저희만 알고 있을까요? 저희만 딱 가격을 매겨놓고 경쟁사 거보다 너무 싸 너무 싸 이렇게 좋아하면 고객들이 알까요? 아니죠. 이 가격 경쟁력은 바깥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 같은 경우가 시장 경쟁력 강화 요소가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인사조직 이것도 저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부 핵심 역량 강화라는 관점의 키워드가 나오면요. 우리 기업 내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객의 범주와 관련해 평면적, 전통적 관점의 고객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고객의 범주를 나눌 때 평면적, 전통적 관점, 그 다음에 프로세스적 관점, 그 다음에 가치 체계를 기준으로 한 관점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포맷을 가지고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평면적, 전통적 관점은 고객을 가장 넓은 범위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 하는 사람? 우리 거 구매하는 사람이라고 나누게 되는 관점이죠. 그럼 우리 거 구매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폭이 5번입니다. 평면적, 전통적 관점, 가장 넓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기업과 유통업체. 이건 뭘까요? 기업과 유통업체 또는 뭐 기업과 협력업체. 이렇게 나누면 1번과 2번은 가치 체계를 기준으로 한 고객 분류에서 중간 고객이죠.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가치 전달 고객들이에요. 가치 전달 고객. 도매상과 소매상 이렇게 나누면 프로세스적 관점의 중간 고객이겠죠. 중간 고객. 직장 동료 또는 부하 직원. 네, 이렇게 되는 건 뭘까요? 직장 동료 또는 부하 직원.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뭐 애매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을 텐데요. 프로세스적 관점의 내부 고객이겠죠. 내부 고객. 제가 왜 이게 헷갈릴 거라고 했냐면 가치 체계를 기준으로 한 고객 분류에서 사내 고객, 가치 생산 고객의 상사와 부하 직원, 부서와 부서, 공정과 공정, 동료와 동료 이렇게 구별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기도 부하 직원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4번은 내부 고객 프로세스적 관점의 고객 분류에 해당하는 내부 고객에 대한 분류 기준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구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적 관점, 가치 체계를 기준으로 한 고객 분류의 관점.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고객 행동의 영향 요인 중 문화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문화라는 관점이 나와요. 특히나 고객 행동에게 영향을 줍니다. 라는 관점 보면 5가지가 있죠. 규범성과 연대성이라는 게 있고요. 학습성이라는 게 있고, 공유성이라는 게 있고, 지속성과 동태성이라는 게 있고요. 만족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요. 이 5가지에 대한 내용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문화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동태성을 갖고 있어요. 자, 동태성을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가 되면 맞을까요? 네, 맞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문화의 5가지 특성 중에 지속성과 동태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아까 지속성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동태성, 움직인다는 얘기일 거예요. 2번, 사회 구성원들에 의하여 공유된 관습은 유지되기를 바라고 다음 세대로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로도 계승되기를 바래요. 라는 것도 뭐예요? 또 지속성과 동태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다음 세대로 계승되기 바란다는 건 움직여진다는 거잖아요. 3번. 문화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거나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초기에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맞죠? 이래서 저희가 뭐 우리나라도 엘리멘터리 스쿨이라고 하는 뭐 초등학교 이전에는 뭐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까지는 뭐 의무 교육이라는 시스템 하에 다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학습되는 게 원칙이죠. 4번. 신념이나 가치 또는 관습이 문화적 특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가진 사회 지도층의 권위 있는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사회 지도층한테 가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되나요? 이게 웬 난데없는 소리일까요? 네, 요즘 같은 초현대적 민주주의 사회에선 전혀 불가능한 얘기죠. 문화에선 이게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무슨 뭐 어떻게 바꾸냐면 신념이나 가치 또는 관습이 문화적 특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부 사람,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지도층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 구성원에 의하여 공유돼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원칙이겠죠. 이해가시겠죠? 자, 5번 설명.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을 규범에 의해 생리적, 사회적, 개인적 욕구 해결의 방향 및 지침이 되고 아울러 외부 사회 집단의 압력에 의한 연대성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게 크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네, IMF가 딱 터지니까 1997년도에 전 국민이 나서서 뭐 한다? 네, 금모으기 운동을 한다. 아시겠지만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민족성을 갖고 있다라고 외신에 소개가 될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게 크나큰 어떤 특별한 행동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외부 사회 집단의 압력에 의한 연대성을 갖게 됩니다. 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특정 워딩을 바꾸기 때문에 좀 자세히 읽어보셔야 될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준거 집단, 영향 유형 중 준거 집단이랍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좀 볼까요? 준거 집단 구성원의 의견을 신뢰하게 되어, 자, 의견을 신뢰하게 되어 영향을 받게 되는 유형이랍니다. 의견을 신뢰하면서 두 번째, 현상에 대한 판단, 평가의 기준을 획득하기 위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구성원의 의견을 신뢰하게 되어 영향을 받게 되고요. 영향, 뭔가 저 사람으로부터 뭐한다? 정보를 얻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평가의 기준을 획득하기 위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왜 관찰할까요? 뭔가 정보를 얻어야 하니까요. 그죠? 이렇게 따지면 답은 네, 정보적 영향입니다. 위에 2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성원의 의견을 신뢰하게 되어 영향을 받게 되는 유형입니다. 뭔가 저 사람으로부터 신뢰하기 때문에 정보를 받게 된다는 소리죠.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관점입니다. 정보적 영향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객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고객의 정보 원천의 분류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정보 원천의 분류래요. 이 정보 원천의 분류라는 건 4가지가 있죠. 개인적, 상업적, 공공적, 경험적 이렇게 4가지예요. 그럼 4가지 중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뭘까요? 네, 일본에 있는 경쟁적 원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4가지 개인적 원천에는 뭐 가족, 친구, 이웃, 뭐 친지
예, 내 친인척, 이게 개인적 원천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상업적 원천입니다. 광고, 판매원, 포장, 웹사이트, 뭐 홈페이지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할 거예요. 상업적 원천, 자 공공적 원천, 대중매체, 영향력 있는 소비자 단체, 저명한 평론,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 관련 단체, 자 이런 것들이 공공적 원천이 되겠죠. 경험적 원천, 제품 사용, 조사, 시험 조작, 제품 검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걸 경험적 원천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번부터 10번까지 쭉 영상을 풀어봤고요. 영상으로 문제를 풀어봤고요. 앞에 보신 설명만으로 나는 충분히 시험 대비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와도 부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도 감사한 일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더 구체화된 자료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걸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위아래 화면이 있는데 위에 있는 게 저희 네이버 카페 메인 화면이에요. 네, 박정민 강사의 카페. 그래서 저 카페를 활용을 해보시면 정말 뭐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솔루션들, 문제풀이 솔루션들을 여러 가지의 포맷으로 분류해 놨어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스타일에 맞게끔 뭐 부분적인 걸 먼저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통합적인 걸 먼저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정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다양하게 분류해 놓은 솔루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안타까운 건 유료화되어 있어요. 결국 아래 보시는 저 세 가지 지금 현재 이북 형태로 저희가 출판해 놓은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들인데요. 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구매를 하시게 되면 나머지 두 가지는 당연히 따라가서 카페 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부 다 최신 기출 문제까지 다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위한 뭐 10원어치의 문제점도 만들지 않습니다. 세 가지 저 문제풀이 솔루션은 뭐 워낙 뭐 독보적이고 또 압도적이라고 저희가 뭐 수많은 워딩을 통해서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활용해 보신다면 뭐 한 번 시험 접수에서 한 번에 합격하는 목표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솔루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번 영상은 CS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